안녕하세요. 이코노미팜을 운영하는 이노남입니다. 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노남 이코노미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글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죠. 지금은 주목을 받진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 상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기반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 업무 시설, 과거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형태의 자산인데 2009년인가? 네, 그때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죠.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각광이 받던 시대가 2020년대 초반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죠. 나라에서 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출이 최대 90%까지 나와서 실투자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크게 각광을 받던 그런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일부분은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죠. 그래서 더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투자 상품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면 안 되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단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장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들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글에 들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참고에 지식산업센터란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포스팅을 한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장이 우리나라가 땅이 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 막 이렇게 우죽순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나라에서 그러지 말고 아파트처럼 위로 올리자. 나라에서 정책을 좀 이용해가지고 입주하는 기업에 좀 이익을 주면은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고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오로지 기업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밖에서도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게 됐을까요?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일단은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임대료가 저렴한데 이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을 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수익도 얻어야 되니까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공시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희망보다는 약간 현실에 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겠지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의 경우는 업체에 도움이 되는 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와 실입제로 입주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업종들만 상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뭐 세탁소, 그 다음에 뭐 사무용 기기, 사무용품 판매점,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것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술집, 뭐 유흥주점 왜 장사 잘 될 것 같잖아요. 지식산업센터면 전부 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퇴근하시는 길에 술도 한 잔 밑에서 하고 가면 좋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입주가 안 됩니다.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죠. 대체로 지식산업센터는 역세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가를 해도 좀 잘 될 수도 있고, 뭐 밥집을 해도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리고 입주를 하는 분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는데 망하려고 들어오겠어요. 좀 오랜 기간 열심히 잘 영위하고자 들어오겠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있거나 혹은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분들 보시면은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고 서로 협업도 잘 되고 협업이 잘 되면은 뭐 유류비 같은 것도 아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산업단지로 좀 정착이 돼서 임대료도 좀 싸지죠. 그래서 실제로 산업단지 쪽으로 입주하시는 제조업 공장들이 좀 많아요. 또 이제 사장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세권입니다. 직원분들이 출퇴근이 용이를 해야 뭐 일용직을 뽑더라도 잘 뽑을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 인력을 좀 충당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최대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면 좋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좀 투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최신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다. 이 분양가가 낮다는 거는 어느 정도로 낮아야 되냐면은 최소한 오피스텔보다는 싸야 돼요.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보다 비싸면은 업무용 사무실인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이유가 크게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분양가가 좀 싸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게 없어요. 그 호실 내부에 뭐 저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싱크대,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아예 그냥 생짜 공실입니다. 아니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건데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거나 입주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안 망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카페랑 식당입니다. 물론 많으면 안 되겠죠. 뭐 카페가 뭐 한 건물에 뭐 한 두세 개 있고 식당도 한 건물에 막 뭐 세네 개, 다섯 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지금 여기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1층 상가에 지금 편의점 말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다 마십니다. 저도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 커피가 솔직히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편의점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커피까지 가려면은 도보로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점심시간 1시간 사이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누가 왕복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바로 밑에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하시거나 밑에 입주를 하시려고 할 때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얼른 가서 카페 차리세요. 얼른 가서 식당 차리시고 한식 뷔페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거기로 다 몰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돼요. 먹을만 하면 되고 싸면 됩니다. 물론 맛있으면 더 좋겠죠.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웬만하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게 좋은데 꼭 아니더라도 싸고 맛있으면 됩니다. 그냥 카페는 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식당도 있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장사는 되고 제가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갔는데 그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 같았는데 비싼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근데도 손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먹을 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있는 곳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진짜 근처에 식당이 없어요. 카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페는 저희 건물에 있는 편의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이 있는데 솔직히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거기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괜찮은 식당이랑 카페 하나 있으면은 참 장사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상가의 장점이 상가의 임대료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료 뭐 하나 들어가려면은 최소 뭐 3, 400만 원, 500만 원 입지 좋은 데는 그 정도 줘야 되는데 많아봐야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근하시기에도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대출 혜택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대출이 막 80%, 90%막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좀 케바케예요. 실입주 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이면서 기업의 재무가 좋고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국가 정책을 활용해서 좀 정책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한 70에서 90%까지도 받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희망사항이에요. 90%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완전히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기업의 재무가 좋으면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지식산업센터에 실제로 내가 입주하는데 나는 사업을 이만큼 영위했고 연매출이 이 정도 나오고 순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그게 은행 입장에서 증명이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또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도 뭐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투자다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취득세 감면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최초 분양받는 입주자, 중소기업 한정.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실 때 그 호실에 대해서 최초 수분양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취득세가 35% 경감이 됩니다. 분양가의 35%가 아니라 취득세는 35%입니다. 취득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35% 경감돼서 65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4년 미만 사용 후 매각하면 경감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추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역시 이 혜택이 실입주 기업에 한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입주 기업이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그 중소기업 분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자 애초에 만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입주하고 분양받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그 정책 자금이나 뭐 이득도 좀 많이 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거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나라에서 뭘 해주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수익을 받겠다고 또 혹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산업센터가 좋다,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안정적인 임대 수요. 꽤나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나온다는 걸 좀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들어오면은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계속 있으니까요. 주택의 경우 빨리 회전되면 2년, 뭐 1년도 있고요. 최대 4년이죠. 그래서 주택은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뭐 도배 장판 다 갈아줘야 되고 수리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도 연락 오면은 가서 또 수리해줘야 되고, 주택은 사실상 되게 번거로워요. 다가구 주택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 못합니다. 다가구 주택 그 건물 관리하느라, 임차인이라. 상가는 좀 나아요. 상가는 최대 10년이긴 한데 그래도 기업보다는 조금 빨리 회전율이 생기죠.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망하지 않는 이상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얻을 수 있다. 특히 제조용 공장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기들이 한번 들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도 그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도 웬만하면 거의 안 나가요. 이제 단점입니다. 리스크. 가장 큰 단점은 사실 공실 위험이죠. 지금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완공됐는데 공실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붐이 일어나면서 시행사들이 좀 돈 벌겠다고 막 괜찮은 땅만 있으면 너도 나도 지식산업센터 분양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이제 대출도 90%까지 나오고 또 유행하기도 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죠. 실입주도 아닌데 투자의 목적으로.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분양 상담사의 브리핑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참 최악이었는데, 역세권은 아니었어요. 근데 차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면 온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장점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남양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할 때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근로자분들도 남양주나 최소 옆에 구리 그 정도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 서울 강남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 대중교통 타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 경의중앙선 타면은 열차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장점처럼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고 분양을 받기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실제 완공이 되고 나니까 안내받은 월세의 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양 상담사들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막연하게 막 대출 90% 산정해가지고 임대료 뭐 월 100만 원 가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뭐 18%, 진짜 제가 많이 본 거는 20%도 막 브리핑하는 걸 봤었는데, 그 정도 받는다.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 경험 없으시면 혹하죠. 내가 대출도 90%나 나오는데 처음에 1억짜리면 내 돈 1000만 원만 들여가지고 한 달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누가 안 혹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막상 완공이 되고 나니까
월세 반도 못 받죠. 50만원? 50만원도 솔직히 저가 볼 때는 좀 잘 받는 수준이에요. 한 45만원 정도?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자도 안 되죠. 또 심지어 이제 잔금 칠 때 90% 대출 안 나온 사람 많았을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예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뭐 이자 물면서 수익이 안 나시겠죠. 임대료로 이자라도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은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이기보다는 잘못된 정보, 분양 상담사들이 잘못 브리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유행, 정책에 맞물려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애초 정부는 지식산업센터를 시립주 기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투기가 몰렸으니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실제 입주하시는 기업에게 추천드리지 투자 목적으로는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투자하기 나쁘다기보다는 많은 투자 옵션이 있잖아요. 뭐 상가, 다가구주택, 뭐 아파트, 뭐 주식도 있을 거고 ETF 뭐 많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 옵션 중에서 굳이 지식산업센터를 고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단점, 업종 제한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심하게 제한을 걸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한 업종은 전부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공단에 문의를 해가지고 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공단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정책도 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입주가 된다 안 된다 가능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광역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인천광역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좀 귀찮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소리, 공해, 뭐 폐수, 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문제? 아니 좀 약간 뭐 예를 들어 폐수가 배출되고 막 소리가 소음이 심하고 막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성상 뭐 제조업 경우 뭐 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좀 피해를 초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은 좀 주변에 피해를 줄 것 같다. 이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 되는 정도랑 뭐 피해 정도가 그렇게 좀 걸리는 분들은 입주가 안 돼요. 그래서 분양 받고 알아봤는데 입주 안 되면 낭패니까 반드시 분양 받기 전 혹은 임대 들어오시기 전에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입주가 가능하신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실 위험,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간단해요. 사실 공실이 나는 이유는 임대라는 것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납득이 가능한 가격이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인은 대출 이자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최소한 은행 이자율보다 높기를 바라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주변 시세 정도일 때 입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분양받은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익률이 나온 임대료가 임차인이 보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임차인에게 합당한 임대료로 내리자니 임대인에게 또 손해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의가 안 되고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주변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리는 거는 뭐 사실 금액은 임대인 마음이잖아요. 뭐 주변 시세가 10,000원인데 내가 100만 원에 올리고 싶어. 그래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올라와 있는 금액 말고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공실 위험은 실입주 기업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들어올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망들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는데 산업구조의 변화 지금 현재 IT에서 또 AI가 갑자기 엄청나게 또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IT나 AI 기반들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분들은 대체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밖에서 그냥 사무실이나 상가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위한 건물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임대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뭐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밖에서 상가 역세권 들어가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역세권이어도 좀 저렴하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기업들을 위한 그런 상가 또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이제 정부에서도 AI, IT 관련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부 자금도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사업 기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선발되면은 지원금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도 사업을 또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또 직장 그 월급이 너무 부족해서 사업에 많이 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전망이라는 거, 이 두 개 산업구조 변화, 정부 정책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입지죠, 입지.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고 뭐 집에서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벨트 중심으로 선별 투자 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성이 좀 우수한 편이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좀 유의사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적어봤어요. 입주업종 확인, 이거 실입주분들에 한해서죠. 본인 업종이나 임차업종 승인 가능한지 분양받기 전, 임대 들어오기 전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배후 수요 조사. 이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분양 상담사분들 막 브리핑 하는 거 들어보면은, 반경 막 30km, 반경 50km, 심지어 제가 반경 100km까지도 수요가 이만큼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아니, 막말로 누가 100km 정도 되는 출퇴근 거리를 출퇴근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몇 킬로 정도 내에서 내가 여기 출퇴근을 하거나 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한 15km에서 20k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1시간 거리, 30분 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교통 개발 이런 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역세권 확인 너무 당연한 거죠. 역에서 가까워야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도 역에서 가까워야 많이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신입주분들도 이제 역에서 가까워야 출퇴근도 용이하고 인력도 그 많이 또 용이하게 뽑을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세권이 당연히 질이 이제 입지가 좋죠. 그 다음에 층고 하중 체크, 제조업 이제 그냥 업무용으로 들어오신다, 그냥 컴퓨터 사업하시고 층고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장비가 좀 무겁거나 좀 장비가 좀 큰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층고, 여긴 제가 층고라고 적었는데 층고보다는 천정고를 반드시 여쭤보세요. 층고랑 천정고랑은 좀 다릅니다. 층고는 그냥 층간 거리를 말하는 거고, 천정고는 이제 지면에서 천장 마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고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하중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 하중이 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고 문서를 좀 보시고 입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높으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오피스텔 분양가보다는 당연히 싸야 됩니다. 네, 이건 뭐 상식이죠.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분양가가 높아야지, 그냥 이게 그 분양 상담사들 수수료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시행사들이 처음에 분양가 책정할 때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또 합리적인 금액이어야겠죠. 주차 대수 중요합니다. 임차 수요에 특히 좀 큰 요소로 작용하는데, 부족한 경우는 막 갓길 주차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주차 대수가 좀 충분한지 주차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최대한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완공되고 나서 좀 빨리 입주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지 이제 뭐 주차 같은 경우도 좀 선점을 좀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상품 구성, 이 건물 구성이죠. 기숙사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기숙사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커요. 기숙사가 있으면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다르죠. 뭐 기숙사가 뭐 하다못해 뭐 한 50개 정도 있으면은 주말에도 내내, 공휴일에도 내내 이제 상가가 돌아가니까,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한 100개 좀 넘, 111개인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주말에도 편의점이 잘 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기숙사는 빨리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인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제조업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 제가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론은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다. 분양받기에 정말 좋다. 그러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이코노미팜을 운영하는 이노남이었습니다. 이 영어로 enam.com, 이노남.com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노남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올릴 건데, 뭐 사무실 매물, 뭐 국가 정책, 경제 이슈, 투자 분석, 세금,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서류 발급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우시잖아요.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게끔 제가 서류 발급에 대해서도 많이 올릴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유튜브 채널도 바로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